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각종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서구, 박상병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국정감사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생 국감하겠다고 시작하지만 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말로는 민생한다고 그랬죠. 예. 특히 민주당이 그랬는데 뭐 예상됐던 대로 정쟁의 연장이었죠. 국회 일정도 뭐 상당히 까먹고 뭐 좀 약간 졸속 날림으로 한 게 있는데 네. 뭐 정쟁이라는 건 결국은 또 대선 개입 의혹 가지고 무차별적인 폭로 오전 나왔지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여당은 또 계속 끌려다니다가 이제 막판에 전국 공무원 노조 이 얘기로 이제 좀 뭐 맞불을 놓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쟁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민생을 점검하는 건 전혀 없었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었지만 네. 그게 국민들 눈에는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딴 쪽에 정쟁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기업 국감 한다고 그랬지만 이것도 보여주기로 소통으로 끝나는 그런 정도였다. 뭐 이렇게 저는 좀 평가하겠습니다. 네.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당초 예상이 됐던 대목이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오기 사실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장외투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원내도 잠시 들어왔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극한 대치를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정감사와 맞물리면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또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겠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잘 안 들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전혀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네. 뭐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 같은 경우 나와서 변경 SSM 기업 예. 앞으로 안 하겠다 의미 있는 것이고 국군 사이버 사령 뭐 일부 요원들의 문제도 나왔던 것이고 등등해서 뭐 전혀 의미가 없었다고는 아닙니다만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국정감사를 이렇게 날을 잡아가지고요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들어오면은 한 20일만 참자. 그러면 좀 우산 쓰고 있다가 예. 비가 그치면은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네. 내용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상시 국감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앞으로 좀 진지하게 여야가 고민할 때가 되었다. 매번 그 얘기가 나왔다가 안 되고 나왔다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좀 여야가 전향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여야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상시 국감 체제의 필요가 더 절실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올해 국감 역시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버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예상했던 대로 이 국감 기간 내내 이 대선 개입 의혹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재보선이 끝난 뒤에 이제 여당에서 전국 공무원 노조가 지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제 검찰에 수사까지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 이런 의혹 제기가 앞으로 또 전국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박상병 씨 먼저 말씀해 주시죠. 공무원들은 정쟁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개입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를 해서 밝혀야죠. 그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는 밝혀야 할 대목이죠. 또 이 문제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같은 경우를 같이 섞어서 가버리면은, 국민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국가기관 자체는 엄정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문제고, 더더욱이 국가기관의 중에서도 뭐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한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문제죠. 이번에 반대로 또 전공로라든지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책 협약을 통해서 지지를 선언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라 할 경우에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은 주장한 쪽에서는 진실을 밝혀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의 수사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네. 이서구 씨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조직적이냐 이거는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밝혀야 되죠. 이 전공로 전교조 당연히 조직의 성격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조직적으로 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정책 협약까지 맺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특정 후보하고 맺는 거 이거 지금 우리 현실에서 바람직하지 않지요. 뭐 그런 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가기관, 국정원과 군과의 어떤 그 개입을 했다면 서로 간에 성격을 달리한다. 성격을 달리하는 점은 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선 불복성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대선 개입에 영향이 있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어차피 전부 다 익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익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대선 개입의 영향면을 따질 때는 전공로나 국정원이나 똑같은 겁니다. 국민한테 주는 또 대선에 주는 영향은 들어갔다면.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다르다라고 할 수가 없는 측면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국정원이라면 이게 국가기관이니까 조금 그 사안에서는 엄중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다만 이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오히려 문재인 지지 댓글도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또 속속 나오고 있고,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었다고 하는 게 아닌 것도 나타나고 있고, 아직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 업무하는 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얹혀가지고 그 중대한 업무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선 개입의 영향이 어디가 더 컸느냐 하면 오히려 전공로가 14만 명입니다. 그리고 성격상 아까 말한 대로 조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전공로 사실 야권 편향이라는 건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우리 현실에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만약에 허용이 될 경우에 어떤 그 정치적으로 비균형성이 온다는 것은 이미 나타나는 겁니까? 아직은 조금의 시기상조입니다. 이 전교조나 전공로가 지금 말하는 이념의 지평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네. 균형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대북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대선 개입 문제도 밝혀야 되지만 그것도 엄중하게 밝혀야 되지만 네. 앞으로 그런 어떤 성격의 문제까지도 같이 우리가 밝혀야 될 네. 네. 어쨌든, 수사할 예.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이제 사정기관에서 또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모든 이제 결과나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선거 개입 문제가 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에 대해서 지금 공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재보선도 끝난 상황인데 이제 김한길 대표는 원칙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뭐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 대선 개입 의혹 내세운 것 뭐 결정적으로 이번 재보선 화성갑 어떻게 보면은 이 전국 민심의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 다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큰 표차가 났습니다. 국민들 이제 그거 가지고 나라 혼란 그만하고 그건 그대로 조사는 하되, 그러나 중요한 경제 민생 이거 하라는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 대선 개입 의혹 이걸 포기하지는 않을 거죠. 끝까지 가져갈 거죠. 가져갈 거나 아마 이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으니까 아마 이건 이거대로 가져가면서 예. 또 이제 다른 어떤 이슈에서 뭔가를 계속 공격 소재를 찾아내려고 하는 뭐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뭐 그 대선 개입 의혹 조사 계속하고 증거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가장 중심은 지금 빨리 민생 정책에 민주당이 그걸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이제 전국이 지금 상당히 꼬여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정치가 거의 실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누구 탓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소한 여야 정당에 다 개입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꼬여있는 전국에 풀 수 있는 힘은 예.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안 하면 누가 하면 좋으냐? 여당이 하면 훨씬 좋죠. 그 여당의 정치력이죠. 근데 지금 그런 여당은 그런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또 민주당도 그런 여당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권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국정드라이브 쇄신을 위해서, 여야 상생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친북을 지켜버리면은 예. 결국은 나서야 다른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한테 진정성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야 관계는 복원이 안 돼버려요. 재판을 통해 풀겠다, 뭐 밝혀야 된다, 이렇게 그거는 법률적인 원론적인 입장을 그거는 법률적인 더 나아가는 그렇죠.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법률적인 판단이 있고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정치는 법 위에 있는 겁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정치권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법리적인 문제는 법리에 맡겨놓은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국가사이버사령부라든지 또는 국가기관이 우리 정치의 중심에 있는 거, 이거 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정치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할 경우에는 여야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차단하자,
이런 부안장치 마련하자가 해봐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부터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같아서 예. 제가 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법률 위에 정치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정치도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법률도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댓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댓글 내서 대선 개입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하자라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실체도 안 나왔는데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 그리고 아주 초기부터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실체가 있어야 사과를 하지요. 가장 악의적인 정쟁입니다, 이게.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금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라.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놓고 사과하라. 지금 이런 양상이거든요. 이거는 성립이 됩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 새누리당 좀 똑바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좀 직언을 하고 할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해라 그러면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네. 이거 가지고 싸우려면 여야가 싸워야죠. 왜 대통령이 이걸 수사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재판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 무슨 여기서 사과를 해야 되고 하나 국정원 개혁 이거는 필요하다고 이미 이야기했고 다 공언을 다 해놨습니다. 네. 뭐를 가지고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가장 악의적인 네. 정쟁이죠. 이소구 이게. 씨께서 이제 반론을 했으니까 짤막하게 이 문제는 우리 박상민 씨께서 또 정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정서는 국민들과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 우리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지금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이 지금 휘두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법적으로 누구 책임이 있는지는 대통령이 밝힐 대목이 아닙니다. 그거를 대통령한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안 오게끔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일단 밝히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고 네. 또 대통령이 굳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과에 대해서 무슨 댓글을 달라는 거는 내가 이런 차원의 사과가 아니라 네. 지금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대통령 책임을 맞는 얘기죠. 네. 예. 두 분의 이 상반된 의견처럼 이 문제는 계속 이 여야 간의 어떤 주도권 경쟁, 치열한 이 공방이 네.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재보선을 통해서 이 원조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청원 의원이 드디어 다시 7선 의원이 돼서 여의도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여당 내 역학 구도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차기 유력한 당권 주자인 김무성 의원과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소구 씨께서? 예, 이게 지금 새누리당의 상황이 지난 대선 전 상황하고 참 묘하게 같습니다. 그것도 네. 또 아이러니하게 김무성 의원, 그 당시는 전 의원이었죠. 네. 대선 전에 한나라당 캠프가 제대로 안 움직였습니다. 뭐 누가 나서서 이렇게 추스려서 또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끌고 가는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지리멸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김무성 전 의원이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끌고 갔죠. 예. 네. 지금 상황이 야권의 아주 전면적인 정치 공세에 새누리당이 그냥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 정쟁이거든요.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그런데도 그걸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게 누구 하나 제대로 리더십을 갖고 방향을 잡고 논리를 가지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구원투수가 이제는 서청원 대표가 전 대표가 나온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일단 봅니다. 네. 보고 서청원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싫든 좋든 앞으로 이 새누리당을 추스려야 될 그런 어떤 임무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분은 뭐 국회의장도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새누리당의 상황 그리고 친박과 친박을 도운 많은 그 사람들이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싫든 좋든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지도자를 지향하는 김무성 의원 그리고 현재를 수습해야 되는 서청원 대표 양자 간에 서로 간에 아주 상당한 어떤 뭐 신경전 내지는 뭐 견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그런 가운데 또 협력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라고 하더라도 김무성 의원이 손 놓고 또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을 누가 그걸 행사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앞으로 다음 이제 전당대회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대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정에서 양자 간에 상당한 그 경쟁이 있지 않을까. 서청원 네. 대표가 본인이 네. 직접 나서든 뭐
누구를 후원하든 어떤 이런 양상들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뭐 저는 네, 그렇게 박상경 씨.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사실 워낙 야당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아도 지지율이 더 높아요. 잘해서 뭐 지지율이 높다고 보기 어렵죠, 상대적으로는. 황우여 대표 이 체제로 계속 앞으로 가서 우리 정치가 더 진전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강력한 집권당이 나와야 될 텐데 예. 그 집권당 안에서 주도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따르는 이른바 친박 그룹, 신친박 그룹이 돼야 될 텐데 누구 하나 구심차가 없어요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응징력이 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쪽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점점 세력을 만들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김무성 의원도 범친박 안에는 듭니다만은 그래도 친박 핵심하고는 다소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무성 의원 쪽에서 당을 거의 다 장악을 할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또는 친박 핵심 인사들을 볼 때는 이거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에 이제 서천 의원이 이번에 들어올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와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친박 주류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코어를 서천 의원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당내 정치적인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얘기 나왔던 뭐 댓글 사건 의혹도 그렇고요. 요즘에 뭐 대선 치른 지 꽤 됐는데 대선 관련 얘기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의 그 후보 단일화 과정이 내용이 담긴 대선 비망록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끝질문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자중질환입니다. 예. 자중질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왜 홍영표 의원이 그런 책을 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지 아직도 좀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지난 대선의 증거는 안철수 의원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훨씬 더 그냥 원래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유리했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려고 한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권을 전체를 아울러서 대여 투쟁 지평을 넓혀가는 이런 측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부를 오히려 분열시키는 이거 좀 확인이 된다고 얘기하면 확인하고 싶어요. 그냥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야권 전체가 크게, 자중질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볼 때는 민주당 조금 좁혀서 보면 민주당 안에 친노 세력의 끊임없는 이 책임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댓글 사건 가지고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갖다가 떠넘기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 유지하려는 이런 것들. 뭐 NLL 포기도 아니다 논란 나왔지만 그 뭐 여론조사 잘못된 여론조사 가지고 포기 아니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그건 그렇게 회피. 그다음에 이번에 재보선에 참패로 나타나니까 여기에 따른 또 책임을 넘겨야 되니까 요 타이밍을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 물론 사람 일하다 보면 잘못도 있는데 그 잘못이 전부 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지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수권 정당의 자세로서는 앞으로는 이 수명이 점점 다해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서구 박상병 씨와 함께 정치권 얘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